사람 많은 곳, 잘 보이는 자리, 반값 할인 딱 이렇게 오픈하면 신규 손님 막 몰릴 것 같죠? 이제 안 그래요.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안녕하세요. 창업 듣는 아름쌤입니다. 월세 얼마가 적당하지? 고객은 어떻게 오게 하지? 경대는 몇 개 둬야 하지? 대충 오픈 비용은 얼마나 될까? 처음 창업 준비할 때 궁금한 거 투성이죠? 명확한 답을 누가 딱 알려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명확한 걸 딱 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진짜 시장 조사도 없이 무계획으로 덜컥 계약을 하고 오픈했어요. 저처럼 그렇게 계약하면 권리금 못 받을까 전전긍긍 하지 마시고 준비 잘 해서 탄탄대로 달리길 바랍니다. 부터 필수로 꼭 알아야 할 창업 준비 과정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시장조사. 시장조사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프죠. 그래서 간단하게 다른 거 다 안 해도 이것만은 꼭 하세요. 제가 해본 결과 타겟 설정을 정확히 하고 그에 맞는 상품을 준비하면 됩니다. 나와 비슷한 분위기의 미용실들을 파악해서 가격, 제품, 마케팅, 전략 등을 비교해 보는 거죠. 일일이 찾아가냐고요? 아니요, 저는 손품으로 다 조사했어요. 내가 오픈하는 지역명으로 땡땡동 미용실 검색하면 상위에 있는 5개 정도의 미용실들로 추려서 충분히 알아볼 수 있어요. 적을 알면 백전백승. 두 번째, 자금 도달.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느 정도 계산해야 해요. 임대료, 인테리어, 장비, 초기 투자 비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셔야 되고, 저도 평균 얼마일까 이거 엄청 궁금해했는데 이게 진짜 평균이라는 게 없어요. 부동산 다녀보면은 지역마다 임대료도 다르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임대료가 또 달라요. 그래서 차라리 내 예산에 맞춰놓고 그것들을 알아보는 게 더 매물 찾기에도 좋고 안성맞춤인 거죠. 조금 부족한 금액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대출들도 있으니까 대출을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번째, 위치 선정. 저는 진짜 허허벌판이고 조용한 게 좋아서 거기에다 차렸고 사람들은 약간 여기에 미용실 괜찮겠어 하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거기가 그래서 주차 자리가 조금 널널했어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없어도 주차 자리 널널하면 괜찮고, 유동인구가 만약에 있는 곳을 선호하면 아파트 단지가 주택가보다는 인구 밀집도가 좋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대로변보다 한 블록 뒤로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대로변은 요즘에 무조건 대로변에 있다고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월세랑 권리금만 비싸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1인 샵이니까. 그리고 동네냐 번화가냐. 제가 해본 경험상 동네랑 번화가의 차이점은 고객층이에요. 동네는 다양한 고객층이 많고 가족 단위고, 번화가는 젊은 고객층이 많아요. 둘 중 내가 더 선호하는 고객층이 있는 곳으로 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케팅보다 입소문이 자신 있는 분들은 동네 상권도 너무너무 좋고 맘카페 이런 데에도 글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마케팅에 더 자신이 있다 이러면은 저는 번화가에도 도전해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네 번째, 인테리어 및 기자재 준비인데 어떤 사업장이든 동선이 중요해요. 그래야 좀 일을 수월하게 하니까.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실 때는 미용실을 한 번이라도 해본 것을 하시는 게 더 좋고, 인테리어 업체는 디자인 업체가 있고 시공 업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디자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컨셉만 말해주면 설계 및 디자인을 다 직접 해줍니다. 그래서 단점은 비용이 좀 비싸다는 거예요. 디자인적인 구성을 아무래도 대신 해주다 보니까 가격이 시공업체보다 높겠죠. 그리고 시공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기, 수도, 목공, 바닥, 페인트 등 따로따로 업체를 다 본인이 선정해야 돼요. 그래서 따로따로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도 나는 있다. 셀프 인테리어도 약간 생각한다. 이런 경우에는 시공업체랑 같이 해서 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맞출 수 있어요. 하나하나 알아보고 하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디자인 업체,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나의 손때도 묻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공업체도 저는 추천드려요. 기자재 준비는 미용 기계, 추레이, 샴푸대 등 이런 것들인데 초기 투자 비용이 여유롭지 않다면 중고도 괜찮아요. 저도 중고 제품을 사서 그거를 지금까지도 별 문제 없이 잘 사용 중이거든요. 미용 기자재 검색하면은 많은 업체가 나오고 거기서 내 지역과 최대한 가까운 곳이면은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AS를 조금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다섯 번째, 홍보 및 마케팅. 홍보 및 마케팅은 오픈 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 오픈 후가 아니라 오픈 전에 미리 해두는 게 좋아요. SNS 같은 경우에는 오픈 준비 과정부터 나는 이 매장에 어떤 애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인드로 고객님들을 만날 것이다. 이런 게 진짜 많이 실리면
1인 샵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가치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님들은 꼭 머리 사진이 아니어도 그걸로 오십니다. 오픈할 때 할인 이벤트 한다고 사람들이 오는 시대는 사실 이제 지났어요. 만약에 온다고 해도 일회성의 가능성이 크고 낮아진 단가 올리는 게 나중에는 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도 해야 한다면 최소한 세팅은 해주세요. 머리 시술 사진 하나도 없이 덜컥 오픈하지 마시고 인터넷을 어느 정도 활용도 있게 우리 매장 메뉴판인 것처럼 식당 가면 사진 있는 메뉴판인 거죠. 6. 법적 절차 및 등록. 미용실을 오픈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이랑 영업신고증이 필요한데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영업신고증은 관할 구청에서 신고가 가능해요. 영업신고증 같은 경우에는 발급할 때 면허증이라는 게 있어야 돼가지고 면허증은 이제 건강검진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잘 발급받아서 한 번에 찾아갔을 때 두 번, 세 번 막 서류 때문에 가는 일이 없도록 알아보고 가시면 좋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7번째. 예약 및 관리 시스템인데 저는 예약제로만 운영을 했어요. 제가 예약 프로그램 없이 했었을 때 불편했던 점은 계속 전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고객님 하다가 머리 하다가 장갑 벗고. 그래서 저는 네이버 예약이랑 카카오 헤어샵 예약 두 가지로 알아봤는데 네이버 예약 같은 경우에는 핸드 SOS라는 프로그램이랑 연동이 가능하고 카샵은 헤어짱이라는 프로그램이랑 연동이 가능하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수료가 좀 적고 뭐 대신 할 때마다 매번 소정의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거. 카카오 헤어샵은 첫 방문일 때 신규 고객일 때 수수료를 좀 세게 내는 편이에요. 제가 했던 기억으로는 네이버는 3억 이하의 경우 1.16% 정도 수수료를 매번 지불하는, 카카오 헤어샵은 한 번에 카드 수수료랑 다 해서 27%뭐 이런 식 정도로 확 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수수료 부담스러워서 그거를 좀 안 하려고 네이버 예약을 했고 시술 소요 시간을 조정을 해놓으면은 뭐 내가 2시간 파마를 막아야겠다 하시면은 1대1 샵 같은 경우에 1인 샵 같은 경우에 시술을 좀 미리 막아두면은 훨씬 좀 스케줄을 활용하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7가지 방법들로 여러분들도 탄탄하게 준비 잘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조금 덜 힘들고 불안하지 않게 매장을 꾸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